김미나의 하루는 해가 뜨기 한참 전인 새벽 5시, 지하방의 낡은 자명종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는 늘 그렇듯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이곳은 강 회장 일가의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미나는 이곳에서 한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창문 하나 없는 지하에 박혀 있었다.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미나는 이미 익숙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서랍장,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의 삶처럼 단출하고 비좁은 공간이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녀는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미나의 손끝은 능숙하게 고풍스러운 가구들의 먼지를 털어냈다. 수십 년 된 값비싼 도자기와 번쩍이는 은식기들을 닦아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와 이 화려한 저택 사이의 간극을 뼈저리게 느꼈다. 매일 아침 거울처럼 빛나는 대리석 바닥을 닦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그 반사된 상 안에 희미하게 비칠 뿐이라고 생각했다. 끼니는 주로 가족들이 남긴 음식이었다. 차가운 빵 조각이나 식어버린 수프를 접시에 담아 주방 한 구석에서 홀로 먹었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쨍그랑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식사를 방해했다. 식사가 끝나면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묵묵히 돌아갔다. 감정은 사치였고 개인적인 욕망은 허락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늘 그렇듯 저택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천 권의 책들이 빼곡히 들어찬 거대한 서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책 먼지를 닦아내던 중 창문 아래에 쓰러져 있는 작은 새를 발견했다. 어린 참새 한 마리가 창문에 부딪혔는지 날개가 꺾여 파닥거리고 있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작은 새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를 손에 올려놓았다. 새의 작은 심장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미나는 재빨리 깨끗한 천조각을 찾아와 새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작은 종이 상자에 부드러운 천을 깔아 새를 그 안에 눕혔다. 그녀는 새에게 물 몇 방울을 떨어뜨려주고 작은 상자를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아주었다.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본능처럼 자연스러웠다. 이 모든 행동은 서재 문 밖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집사 박정호의 눈에 띄었다. 박정호는 강 회장 일가를 오랫동안 모셔온 나이 지긋한 집사였다. 그는 냉철하고 원칙주의자였지만 사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다. 그는 미나가 작은 새에게 보이는 지극한 보살핌을 보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내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미나는 그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밤이 되면 미나는 몰래 서재로 내려왔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서재는 그녀의 작은 도피처였다. 그녀는 늘 그렇듯 고서들이 가득한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키보다 훨씬 높은 책꽂이에 꽂힌 낡은 체스 책들과 군사 전략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었다. 미나는 그 책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수첩에는 체스 기보와 복잡한 전략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열정과 지적인 갈증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오래된 사고의 흔적이었다.
어릴 적 그녀의 아버지는 은둔한 체스 챔피언이었다. 아버지는 세상의 명성보다는 체스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미나는 아직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 속에 아버지가 늘 자신에게 체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인생이다 라고 말하던 것을 떠올렸다. 그 흉터는 아버지가 아끼던 낡은 체스판을 구하려다 생긴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체스는 미나에게 유일하게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이자 그녀의 숨겨진 세계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이 거대한 저택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현실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 자신조차 알지 못했다. 김미나의 삶은 회색빛이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허드레실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익숙했고 그 익숙함 속에서 작은 안정감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서재에서 만난 작은 새와 아버지의 낡은 체스 책은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재능과 열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런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강 회장 일가의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그들만의 규칙과 질서로 움직였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강 회장의 손자이자 회사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인 강태준이 있었다. 태준은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그룹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오만하고 냉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무시했고 특히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차가웠다. 태준은 일주일에 한 번 저택에서 열리는 비공식적인 체스 경기를 즐겼다. 저택의 손님들이나 직원들 중 체스를 좀 둘 줄 안다는 사람들을 불러 시합을 벌였고 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다. 그는 체스를 단순한 오락거리로 여겼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적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태준에게 체스는 자신보다 낮은 존재들을 조롱하고 즐기는 하나의 유희였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은 서재 창가에 앉아 자신의 태블릿으로 체스 경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야에 미나가 들어왔다. 미나는 평소처럼 책꽂이 먼지를 닦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낡은 체스책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준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한여의 모습에 묘한 흥미를 느꼈다. 저런 한여가 체스에 관심을 갖다니 우습군. 태준은 미나에게 다가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봐, 아가씨, 체스에 관심이라도 있나? 혹시 말이라도 움직일 줄 아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미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굳혔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를 들켰다는 사실도 당황스러웠지만 주인이자 CEO인 태준의 조롱 섞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체스판의 나이트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아니면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건가 하녀. 나부랭이가 감히 체스를 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 그래,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어. 그는 미나의 자존심을 긁어내렸다. 미나의 심장은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태준의 오만함과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감히 주인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니요, 저는 감히 라는 말이 맴돌았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뇌리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체스는 인생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불현듯 따끔거렸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체스에 대한 열망과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다. 저 한 수 두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말은 태준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태준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더 짙게 번졌다. 오호라, 이 하녀가 제법 담이 크군. 좋다. 어디 한번 두어봐라. 대신 너의 수준에 맞춰서 아주 쉽게 이겨주지. 미나의 대답은 저택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하녀들은 놀란 눈으로 미나를 바라봤다. 박이모. 하녀들을 총괄하는 나이, 지긋하고 고집센 관리. 이는 미나를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감히 천한 하녀 주제에 주인님에게 도전장을 내밀다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군. 박이모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미나가 강 회장 일가에 눈도장을 찍어 신분 상승을 꿈꾼다고 생각했다. 미나는 태준의 도전에 응함으로써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암묵적인 사회적 장벽을 깨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주변의 모든 하녀들에게 비난과 경멸의 시선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 한 수의 체스 게임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 자신은 물론 태준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체스판 위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김이나의 작은 한마디는 강 회장 저택에 오랜 침묵을 깨뜨리는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흥미를 느끼며 비웃음을 띄었지만 미나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투지와 함께 오랜 세월 억눌렸던 열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체스 실력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교차했다. 태준은 서재 한쪽에 놓인 고풍스러운 체스판을 미나 앞으로 밀어주었다. 흑단과 상아로 조각된 말들이 반짝였다. 그는 흑색 말을 잡고 미나에게 백색 말을 주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실력 차이가 너무 나서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미나를 그저 심심풀이 장난감 정도로 여겼다. 첫 수를 둔 것은 미나였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폰을 2칸 전진시키는 움직임은 정확했다. 태준은 심드렁하게 자신의 폰을 움직였다. 그는 미나의 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다. 초반은 평범한 오프닝으로 흘러갔다. 미나는 신중하게, 때로는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자신의 실력을 숨기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몇 수 지나지 않아 미나의 증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준은 미나의 퀸을 잡으려고 거침없이 자신의 나이트를 전진시켰다. 그는 미나가 당황하며 퀸을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미나는 예상 밖의 수를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루크를 희생시키며 태준의 퀸을 역으로 위협했다. 태준은 경악했다. 뭐라고 이럴 수가. 태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미나의 퀸은 잡혔어야 했다. 하지만 미나의 희생수는 그의 공격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핵심 전력을 흔들어 놓았다. 미나의 다음 몇 수는 더욱 놀라웠다. 그녀는 침착하게 태준의 다른 말들을 포위하며 압박해 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평소의 공허함 대신 날카로운 전략가의 빛으로 번득였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망설임 없이 다음 수를 찾아냈다. 그녀의 이런 변신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집사 박정호였다. 그는 옆에서 차분히 차를 따르며 두 사람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정호는 미나의 첫 몇 수를 보며 그녀가 그저 운이 좋거나 어설픈 실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룩을 희생시키는 그 한 수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야. 타고난 재능이거나 엄청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수다. 박정호는 미나의 숨겨진 재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미나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전혀 다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태준의 개인 비서인 김비서는 멀지 않은 곳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힐끗힐끗 두 사람의 경기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경기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태준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지고 당황하는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다. 김비서는 평소에도 태준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두 사람의 경기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나가 룩을 희생시킨 장면과 태준이 당황하는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담았다. 이건 분명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겠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결과는 태준의 충격적인 패배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체스판을 노려봤다. 말도 안 돼. 이런 수가. 어떻게 하녀 따위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승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나의 과감한 행동은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박이모는 미나가 감히 태준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밤 미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내 거친 말로 다그쳤다.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느냐? 감히 주인님에게 망신을 주다니. 너 같은 천한 것이 어디서 건방지게 체스 따위를 배워서 당장 내일부터 너는 더러운 변소를 청소하고 무거운 빨래를 혼자서 다 해야 할 것이다. 주제 파악을 똑바로 해라. 박이모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미나가 자신의 위치를 넘보려 한다고 생각했다. 김비서는 촬영한 영상을 태준의 경쟁사이자 숙적인 이전국 대표의 비서에게 은밀히 보냈다. 익명으로 보낸 메시지에는 강태준 CEO, 한여에게 체수 굴욕패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영상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전국 대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쾌재를 불렀다. 하찮은 한여에게 망신을 당하다니 강태준이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태준의 리더십과 지적 능력을 깎아내리고 그의 사업 수완에 대한 의심을 퍼뜨릴 계획을 세웠다. 미나는 자신의 승리가 가져올 파장을 짐작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한 수의 체스 게임은 그녀의 삶을 둘러싼 거대한 저택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은 이제 어둠 속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운명의 체스판은 이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미나의 체스 실력이 태준에게 알려진 후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녀들 사이에서는 미나를 향한 질투와 경멸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박이모의 괴롭힘은 날마다 심해져 미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오기가 타올랐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한편 태준의 사무실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이전국 대표가 흘린 소문과 김 비서가 유출한 동영상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강태준 CEO, 한여에게 체스 굴욕패, 이 헤드라인은 그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주요 투자자들은 동요했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자존심이 한여에게 짓밟혔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미나의 예상치 못한 실력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태준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미나에게 한여의 주제를 똑똑히 보여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마침 강 회장 일가가 매년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파티는 도시의 최고위층 인사들과 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다. 태주는 이 파티에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미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파티 당일 저택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연 회장을 메웠다. 미나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태준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연 회장 한편에 마련된 고풍스러운 서재는 오늘 밤의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태준이 아끼는 고급 체스판이 놓여 있었고 이미 몇몇 손님들이 태준과 가벼운 체스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태준은 일부러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는 그의 시선이 민에게 향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태준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오늘 밤 저는 특별한 손님과의 체스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저택의 하녀, 김미나 양입니다. 순간 서재 안의 모든 대화가 뚝 끊겼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에게로 향했다. 미나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건가?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와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겹이 나는군, 괜찮아. 내가 봐주면서 해줄 테니. 태주는 이어서 말했다. 이 대결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거에게 기부금을 걸고 김미나 양과 공식적인 체스 대결을 펼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진다면 저는 이 기부금을 김미나 양에게 주고 그녀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미나 양이 진다면 그녀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 저택을 영원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태주는 미나를 철저히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미나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거절하면 태준의 자존심을 건드린 죄로 당장 해고될 터였다. 받아들이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 거대한 서재는 그녀에게 고문실이나 다름없었다. 집사 박정호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미나의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큰 압력 속에서 그녀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태주는 민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이 대결은 블리츠 체스로 진행될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이다. 시간 안에 수를 두지 못하면 패배로 간주한다. 어때? 하녀 주제에 감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블리츠 체스는 빠른 판단력과 순간적인 집중력을 요구하는 경기였다. 미나는 블리츠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는 태준이 미나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어 그녀의 패배를 확실히 하려는 의도였다. 미나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5분.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녀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 했다. 체스는 삶이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가 다시 한번 따끔거렸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재능과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나는 체스판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작고 왜소한 어깨에는 저택의 모든 시선과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시험대 위에 당당히 섰다. 서재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수백 명의 상류층 인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체스판을 노려보는 하녀. 김미나를 지켜봤다. 그녀의 작고 왜소한 어깨에는 저택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과 함께 그녀의 오랜 비밀이 걸려 있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미나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작정이었다. 시작. 태준의 선언과 함께 경기는 시작되었다. 블리츠 체스의 시계가 빠르게 초를 세기 시작했다. 미나는 백색 말을 잡고 첫 수를 두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태주는 자신만만하게 응수했다. 그는 미나를 향해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빠른 속도로 말을 움직였다. 그의 계획은 미나를 시간 압박으로 몰아넣어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초반에는 태준의 전략이 먹히는 듯 했다. 미나는 신중하게 수를 두었고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태준은 미나의 킹을 향해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고 미나의 시계는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역시 하녀는 하녀일 뿐이야. 강태준 CEO가 쉽게 이기겠군.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미나의 귀를 찔렀다. 박이모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김비서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미나의 불안한 표정을 확대해서 찍었다. 미나의 심장은 발끝까지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계를 힐끗 바라봤다. 남은 시간은 1분 50초.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 부족으로 패배할지도 몰랐다. 그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낡은 체스판 앞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미나야, 체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인생이다. 모든 수에는 의미가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눈을 뜨자 미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가 깃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짓말처럼 빨라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자신의 룩을 희생시키는 듯한 과감한 수를 두었다. 손님들은 술렁였다. 저 하녀가 미쳤나? 저건 자살골인데. 하지만 미나의 다음 수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룩 희생은 함정이었다. 태주는 룩을 잡으려는 순간 미나의 나이트와 퀸이 절묘하게 협력하여 그의 킹을 위협했다. 태주는 당황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움이 번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미나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예측 불가능한 수를 연달아 두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갔다. 미나의 시계는 30초, 20초, 아슬아슬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태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움직였다. 그의 입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는 미나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나의 손이 마지막 말을 잡았다. 그녀는 그 말을 체스판 위로 옮겼다. 그녀의 시계는 2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체크메이트. 미나의 낮은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태주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체스판 위에서 방황했다. 그의 킹은
미나의 폰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가장 하찮은 말, 폰에 의해 그의 킹이 잡힌 것이었다. 태주는 몇 번이고 자신의 말을 움직여봤지만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서재아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폭풍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놀란 이사들의 헛기침 소리였지만 이내 박수 소리로 변했다. 손님들은 경악과 함께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한낱 하녀가 오만한 CEO를 상대로 이렇게 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 대신 놀라움과 존경심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지만 체스판 위의 현실은 명백했다. 집사 박정호는 두 손을 꼭 쥐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민에 대한 깊은 연민이 묻어났다. 그는 미나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었다. 김비서는 당황했다. 그녀는 미나의 패배를 담으려던 카메라를 내렸지만 이미 그녀의 승리를 담은 영상은 업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전국 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동시에 미나의 재능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주는 여전히 망연자실한 채 체스판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미나를 그저 하찮은 하녀로만 여겼지만 그녀는 그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꺾어버렸다. 미나는 조용히 체스판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자신이 비로소 아버지의 가르침을 증명해냈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 쥐어진 폰은 이제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서재 안에 흥분된 공기가 가라앉자 승리의 여운만이 남았다. 강태주는 여전히 체스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패배감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낱 하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미나의 천재적인 한 수에 대한 경외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이 피어났다. 박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미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 대신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하녀가 자신들의 주인을,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꺾어버렸다니. 그녀는 미나가 강 회장 일가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몇몇 손님들이 그녀를 흘끗거리는 시선을 보내자 박이모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경기가 끝난 후 박이모는 미나에게 다가와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나 씨,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녀 관리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미나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고 괴롭혔던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이전국 대표는 미나의 승리 소식을 듣자마자 강태준에게 연락했다. 그는 태준의 패배를 조롱하려 했지만 태준은 예상과 달리 침착했다. 태준은 이전국에게 미나의 천재적인 수를 설명했고 이전국은 그제야 미나의 비범한 재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태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다. 그는 미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며칠 후 태주는 미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고 화려한 집무실은 미나에게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부름에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태준은 미나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미나 씨, 지난번 경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의 신분을 무시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나는 놀랐다. 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괜찮지 않습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 씨의 한수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겸손함과 진정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미나 씨의 재능은 이런 저택에서 한여로 일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저는 미나 씨에게 저희 그룹의 특별 전략 고문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식 직원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체스 스승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미나는 깜짝 놀랐다. 특별 전략 고문이라니. 그녀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게다가 태준이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다니.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체스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었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제안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직감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화려한 세상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체스는 삶이다. 도망치지 마라. 그녀는 고개를 들고 태준을 바라봤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태준의 특별 전략 고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태준의 집무실로 출근했고 그의 옆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시했다. 그녀의 탁월한 전략적 사고는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녀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태준에게 체스를 가르쳤고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이자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해갔다. 어느 날 저녁, 미나는 박정호 집사와 함께 저택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몰래 책을 읽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박정호 집사는 이미 은퇴하여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미나를 만나기 위해 종종 저택을 찾았다. 아가씨, 아니, 미나 씨, 저는 처음부터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감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호 집사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미나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미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집사님. 저는 그저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체스는 삶이라고. 모든 수에는 의미가 있고 어떤 말도 하찮지 않다고요. 저에게는 집사님 같은 분이 옆에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그녀가 예전에 치료해 주었던 작은 참새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참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른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세상에 드러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평화를 맞이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슬픔의 흔적이 아닌 그녀의 용기와 성장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수없이 바뀌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높고 화려했지만 제이콥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리사의 웃음소리와 그림들, 그리고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 제이콥은 더 이상 오직 일에만 매달리는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성공과 함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의 부와 능력은 이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늘 자리했다. 제이콥이 이끄는 회사는 리사를 통해 얻은 영감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리사의 희망. 재단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여 수많은 아이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는 리사의 희망 재단이 세운 학교들이 들어섰고, 아이들은 깨끗한 교실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리사는 제이콥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타고난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겸비한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다. 리사는 방과 후에도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늘 감사와 사랑으로 빛났다. 어느 맑은 날,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리사의 희망, 재단이 건립한 새로운 교육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제이콥과 리사는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노래하고 춤을 췄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배움에 대한 열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제이콥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다. 이곳은 한때 배움의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이 살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게 사랑과 용기를 가르쳐준 제 딸 리사 덕분입니다. 리사는 제 삶의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리사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리사는 제이콥의 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직접 준비한 스와힐리어로 아이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그녀의 말에 박수로 화답했다. 제이콥은 리본 커팅을 위해 리사에게 가위를 건넸다. 그들은 함께 리본을 잘랐고, 교육센터의 문이 활짝 열리자 아이들은 환호하며 새로운 교실로 달려 들어갔다. 개관식이 끝난 후 제이콥과 리사는 센터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제이콥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더 이상 일 때문에 초조하게 화면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갤러리를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응시했다. 젊은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제 그 사진은 더 이상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았다. 그 안에는 리사와 함께 다시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리사는 제이콥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아빠, 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이콥은 리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리사, 내 덕분이야. 너는 아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아빠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아빠가 될 수 있었단다. 붉게 물든 아프리카의 노을 아래 제이콥과 리사는 나란히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차갑게 변했던 억만장자는 이제 따뜻한 아빠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었다. 리사라는 작은 소녀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아 주었고, 그의 삶에 영원한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제이콥의 품속에서 리사의 희망은 계속해서 피어날 것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저씨, 하루만 제 아빠인 척해 주실 수 있나요? 작은 소녀가 흑인 시어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차가운 억만장자가 작은 소녀의 간절한 부탁을 통해 잊고 지냈던 사랑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죠. 편견과 상처를 넘어선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